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보통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을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에서 이병헌이 칠판에 줄 하나 쭉 그어놓고 밀씨 하나가 하늘에서 나풀나풀 떨어져서 바늘 위에 딱 꽂힐 확률로 한반에서 만난 너희들이 인연이라고 했던 장면은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기로 인연을 맺은 여러 가지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잘못 보낸 문자로 맺어진 할머니입니다. 2016년 미국의 한 할머니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올 수 있냐는 문자를 손자에게 보낸다는 것을 번호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를 받은 사람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바로 할머니라고 대답을 하자 할머니요? 혹시 사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누구 사진이라고 물어보자 할머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일하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러자 문자를 잘못 받은 청년은 본인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당신이 나의 할머니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래도 추수감사절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할머니는 당연히 올 수 있다고 하며 너희들을 먹이는 게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진짜로 추수감사절에 찾아가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2017년에도 찾아가고 2018년에도 찾아갔으며 2019년에도 찾아가서 인증샷을 남깁니다. 이 사연은 유명해졌고 나중엔 여친도 함께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호박까지 캐러 가는데요. 즐겁게 할머니 부부와 시간을 보내는 인증샷을 항상 남기던 그는 올해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과 함께 인증샷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실수로 맺어진 인연은 인도에도 있는데요. 2012년 랄리타 벤반씨라는 여성은 결혼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했다가 사촌이 염산을 얼굴에 부어 결혼식도 못하고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17차례 얼굴 수술을 받으며 절망 속에 빠져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라비 샹카르라고 하는 한 남성에게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되었고 결국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귄 지 2개월 만에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이 스토리는 인도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져서 여러 단체들과 발리우드 스타들이 결혼식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비벡 오베로이라는 배우는 집을 선물하고 아부자니와 산딥 코슬라라는 디자이너는 혼수와 웨딩드레스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된 샹카르는 그녀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감미로운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실수로 맺어진 인연은 한국에도 있는데요. 잘못 건 전화라고 하는 한 수필이었습니다.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아빠라는 글쓴이는 친구에게 건다는 게 엉뚱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여보세요 하자마자 아빠 하는 목소리부터 들렸다고 합니다. 아빠 번호도 모르냐며 저장이라도 하지 라고 핀잔을 주자 아이는 나 눈 안 보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아빠 언제 올 거야?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잘못 걸었다고 하기 미안해서 결국 아빠가 요즘 바빠서 그렇다며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며 닥달을 했고 글쓴이는 일 마치면 들어간다고 했다는데요. 아이가 오늘은 꼭 오라고 하면서 끊었다고 합니다. 아이한테 거짓말 했다는 생각에 뒤숭숭 하던 차 그 잘못된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다는데요. 낯선 여자가 아이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하여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가 온다며 기다린다고 했다는데요. 아빠가 사실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아빠가 곁에서 보살폈다 보니 아빠에 대한 정이 유별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전화로 아빠가 바빠서 오늘도 못 가니 기다리지 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결국 글쓴이는 아이에게 전화를 했고 아이에게 오늘도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였지만 아이는 아빤 나보다 일이 그렇게 좋냐며 다그치고 울었고 결국 2밤만 자고 간다는 거짓말을 또 해버립니다. 결국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고 고마워하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지만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데요. 이틀 후에 그 번호로 또 전화가 와서는 엄마가 아빠 죽었다고 했다며 다시는 아빠 못 본다는데 아니지? 라며 엄마가 거짓말이나 해서 밉다면서 빨리 보러 오라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아이가 클 때까지 통화라도 하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고 아이가 고학년이 되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까지라도 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결국 보름에 한 번 정도씩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외국에 있다는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게 인연이 되어 본인 딸의 선물을 살 때도 그 아이의 선물을 함께 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돼지는 얼마나 뚱뚱해, 기차는 얼마나 길어 같은 사물의 모양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는데요. 3년이 지나서 아이는 삼촌과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는 사실 아빠가 아니란 걸 알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전화통화 못할까봐 그랬다며 이제 고학년이니까 의젓해야 된다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래도 계속 통화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이후로도 통화는 계속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가 맹학교를 졸업하는 날 처음으로 그 아이를 직접 보러 갔다는데요. 단박에 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고 꽃다발을 안겨주자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며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물론 이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이 글 하나밖에 없어 주작일 수도 있지만 주작이라고 생각하고 봐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경우들은 인터넷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신화력만 있던 애기 시절에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통화하고 싶은데 번호를 몰라 아무 번호나 눌러서 걸었는데 진짜로 선생님이 받아서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막 떠들었다고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는 선생님이 아우 그랬어요? 재밌었겠다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고 끊고 나서도 아무 번호나 눌렀는데 선생님이 봤다니 신기한 경험이었어 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 국번을 잘못 눌러 부산이 아닌 경남 어딘가에 전화를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받으셔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잘못 건 걸 깨달았고 할아버지 근데요 제가 전화를 잘못 건 것 같아요 했더니 오야 그래 밥 잘 먹고 잘 지내 그래 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전화나 문자로 생긴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은데요. 병무청에서는 연습용이라며 병역 이행 안내라는 카톡을 보냈다는 글이 돌아다녀서 궁금한 예비역이 민원을 넣었는데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 직원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은스가 나연스인 줄 알고 보낸 친해지자는 문자에 본인이 원남스라고 밝히자 바로 죄송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 인터넷에서는 지금도 원남스 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송원남이 본명인 송지아라는 이름의 나우나밴드에서 기타리스트를 하는 분으로 근황 올림픽에서 밝혀집니다. 어떤 분은 남자랑 사냐 거짓말쟁이야 라는 문자를 잘못 보냈다가 잘못 보내셨어요 이후로 누구세요 테러를 받는데요. 혜진이 핸드폰 아니냐고 묻자 다시 그쪽 누구시냐는 질문을 수십 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도 전화 좀 받아보라며 본인 번호 어디서 알아냈냐며 맨 처음 문자 왜 보내셨냐는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보내는데요. 나중엔 아예 전화도 꺼놓았는지 전화 왜 꺼놓으셨냐는 문자만 주구장창 받습니다. 이건 좀 무섭네요. 안내견이 맺어준 인연도 있는데요. 2013년의 일인데 영국의 마크 가페이와 클레어 존슨이라는 이름의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여 맹인 안내견 훈련 코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의 안내견이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데요. 결국 이 둘은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되었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연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11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는데 당연히 결혼식에서 안내견과 함께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쉽게 찾지 못하는가 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